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밝고 환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격도 쾌활해서 금방 가까워졌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연애를 거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한 건 너무 설레고 좋았지만 저에겐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 후 친정엄마는 외가 식구들이 거주 중인 해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20살 중반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엄마가 먼저 제가 결혼하면 당분간은 외삼촌이 있는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많이 서운했어요. 저는 아직 엄마랑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엄마가 외가 식구들이 있는 곳에 살고 싶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한 엄마의 선택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엄마의 결정을 지지하게 됐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결혼 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엄마는 저의 임신 소식에 출국을 미루고 제 옆에 남으셨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나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외 나가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첫 출산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 없는 게 말이 돼? 너무 속상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건 엄마가 선택한 일이야. 해외는 나중에 가면 돼. 엄마의 계획에 차질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된 김에 계속 제 곁에 머물겠다고 하셨죠. 너무 미안했지만 한편으론 든든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조금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계시니 두려움이 가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해서 딸아이를 품에 안았죠.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보니 제 옆에 있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던지요. 엄마, 아이 내려놔. 엄마 팔 아파. 이제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엄마 좀 쉬어. 응? 아니야. 너 얼른 밥 먹어. 난 괜찮아.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이쁜지 팔이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엄마도 참. 그러다 진짜 병나. 엄마가 아프면 내가 뭐가 돼. 얼른 좀 쉬어. 할머니 좋죠? 눈은 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어쩜 이리 이쁠까 우리 공주. 엄마는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제가 미안해하는 걸 알고 더 많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엄마에게 항상 고마웠지만 아이를 낳고 그 고마움이 더 커졌죠. 그렇게 엄마 덕분에 서툴지만 아이를 잘 돌봤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자연스럽게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봐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어요. 사부인은 기어코 해외를 나가신다니? 딸을 두고 가면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해외에 나가는 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서요. 늦었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아이를 돌볼 생각이 없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면서 그런 건 부탁하니? 아이 봐주시는 거 힘든 거 알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어머님께 여쭤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없나 해서요. 그럴 시간 없다.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사부인도 나만큼 바쁘시다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더군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상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가 아직 어려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복직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나 싶더군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무렵 엄마가 구세주가 되어 주었어요. 외국은 다음에 가야겠다. 당장 네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딜 가겠어. 아이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넌 나가서 네 일 해. 아니야, 엄마. 엄마 외국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 우리 손녀딸 남의 손에 맡길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안 떼질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잘 알아볼게. 엄마는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빨리 삼촌한테 가. 이렇게 가봤자 내 마음만 불편할 거야. 외국 가는 건 우리 손녀딸이 조금 더 크고 가도 돼. 그런 엄마의 헌신으로 저는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 감사함을 담아 매달 150만 원을 송금했죠. 적은 돈인 걸 알지만 당장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었죠. 열심히 일해서 엄마에게 보답하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의 결정에 시어머니는 감사하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죠. 저는 엄마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복직 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처음 복직했을 땐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새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위축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나와 딸을 위해 제 곁에 남아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했죠.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결과 저는 빠르게 일을 적응해 나갔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 상여금이 따라오더군요. 이 상여금으로 엄마를 위해 좋은 선물을 사겠다 생각했죠. 저는 그날 백화점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선물할 좋은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성의를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드릴 스카프를 하나 구매했죠.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주말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 친정으로 갈 생각이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대문은 열려 있고 집안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선물을 놓고 가려는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이래서 수준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라니깐. 아니 세상에 150만 원 받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는 게 말이 돼? 그 나이에 애나 보면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뭐. 나는 이 나이에도 돈 잘 벌고 사는데.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얼핏 들어도 시어머니가 누구를 욕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황망한 기분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선물 상자가 우습게 느껴지더군요. 가만 보면 사돈도 정말 멍청하다니까. 못 배워서 그런 건가? 딸 가진 엄마들이 손주 때문에 난리라니까. 나 봐봐. 공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면서 지금도 잘 살잖아? 사돈 보면 가슴이 아주 답답해. 어휴, 나는 저렇게 절대 못 살지.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화가 부글부글 들끓었죠. 시어머니는 신난 듯 계속 떠들었어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지? 웃겨 진짜. 그게 희생이야? 그냥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이 있었어 봐. 그 나이에 일을 못하나. 아무튼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여편네라니까. 결혼 전부터 못 배워 먹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겠더군요. 분노했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고 시댁을 나왔어요. 응어리가 가시지 않더군요.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시다 외국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식당을 정리했을 뿐이거든요. 엄마도 시어머니처럼 충분히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 엄마를 무자비하게 까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더군요. 눈물이 핑 돌 정도였죠. 엄마는 저희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하지 못했던 건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도 났지만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엄마에게 미안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도자기를 오래 하셔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걸 다시 떠올리고 나니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의 헌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가시지 않았죠. 그리고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저는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물론 제 입장에서 따뜻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전부 동의할 수 없었지만 주변에선 이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래 자기 작품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예를 가르친 분이라 그런 이미지가 더 단단하게 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시어머니의 날선 발언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에게 선물로 산 가방을 드리러 나온 건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한참을 차에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몇 시간쯤 지났을까? 그래도 엄마 얼굴을 보면 좀 낫겠다는 생각에 차를 돌려 친정으로 향했어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이는 정서방이 보고 있는 거야? 엄마, 오늘 주말이니까 아이 생각하지 마. 푹 쉬어.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야.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런 걸 샀어? 안 그래도 아이 때문에 돈 많이 쓸 텐데. 엄마는 선물 같은 거 안 줘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가 아이 다 돌보는데. 항상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선택한 건데 왜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해.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미안해. 아이고, 됐어. 왜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 이렇게 선물도 사왔으면서. 엄마는 처음에 비싼 거 샀다며 잔소리를 하셨지만 가방을 매보며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이와 자고 있더군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다시 분노가 치밀었죠. 분명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리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이가 아주 가까웠거든요. 이제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아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날의 충격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시댁에 다녀온 후 제 삶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야 했나?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근무 이동을 받게 됐어요. 지금 있는 집과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당장 집을 옮길 수 없으니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괜히 화가 나더군요. 안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속이 끓었어요.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죠. 여보, 나 퇴근하면 8시가 넘어. 그럼 당신이 아이를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8시, 9시까지 엄마에게 시연이 맡겨놓을 거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퇴근하면서 장모님 댁에 들러서 아이 데려오라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시연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야 해? 차 엄청 막힌다고. 그리고 아이 케어하는 건 장모님이 할 일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건 우리 엄마 혼자 시연이를 키우는 거잖아. 당신은 퇴근하면서 아이 데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그 힘든 걸 매일 했어. 아, 싫어. 불편해 죽겠는데 어떻게 매일 장모님을 보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와 뚝 닮아가더군요. 저는 독박 육아에 시달려야 했죠. 남편의 이런 뻔뻔한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퇴사로 기울었어요. 예기치 않은 근무지 이동은 저의 정신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죠.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엄마가 아이를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죄책감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마도 하루 종일 아이를 보면서 힘에 부칠 텐데 이대로 나 몰라라 하며 일을 할 수 없었죠. 고민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안 그래도 시간에 쫓기는데 그날은 야근 때문에 10시가 다 돼서야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었거든요. 엄마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늦었네. 얼른 들어와. 밥도 못 먹고 일했지?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내가 뭐가 힘들어. 엄마가 힘들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됐어. 그랬구나. 늦길래 그럴 것 같았어. 쉬고 있어.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엄마도 힘든데 나 그냥 퇴사할까 봐. 아무래도 아이는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왜? 너 오래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엄마도 많이 힘들잖아. 근무지도 이동하면서 엄마가 시연이 보는 시간이 더 늘었잖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시연이 봐주는 것뿐이지.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제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아이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죠. 내가 엄마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오늘만 해도 엄마가 하루 종일 시연이 봤잖아. 그래도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어. 엄마는 내 생각만 해? 엄마 생각은 안 해? 엄마는 무슨 네 생각만 해. 엄마도 시연이 보는 거 좋아. 조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할만해. 네 엄마 아직 젊다? 엄마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는 제 눈치를 보더니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럼 조금 쉬어.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려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면 그러지 마. 엄마가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을 해. 엄마는 그 정도 받아도 충분해.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마. 응? 엄마는 우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결국 눈물이 흘렀죠. 저는 결국 엄마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에게라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엄마, 사실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이 엄마 흉보는 걸 들었어. 고작 150만 원 받고 힘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게 바보 같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다 내 탓인 것 같더라. 나도 능력만 있다면 엄마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미안해. 사돈이 그런 말을 하셨어?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요 며칠 새 힘이 하나도 없었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엄마가 선택한 일인데 뭐가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아직 능력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선택한 일이라고 해도 이런 소리를 듣게 한 건 내 잘못이야. 네 잘못 아니야. 엄마도 그런 생각해. 엄마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딸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엄마의 진심에 저는 소리내어 울어버렸어요. 이 상황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바보처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나온 게 후회됐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는 생각에 답답했던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아이는 내가 키울게. 엄마는 외국에 나가서 좀 쉬어. 삼촌이 엄마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다. 잠깐 네 삼촌이 있는 곳에 다녀와야겠어.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예매해야겠다. 짐 챙겨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당분간은 외국에 있겠다고 했잖아. 아니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네 삼촌 좀 잠깐 보고 올게. 엄마는 갑자기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던 엄마가 잠시 다녀온다고 하니 의문스러웠지만 저는 엄마를 믿기로 했어요. 저는 엄마의 결정에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결정했죠. 저는 제 결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당분간 회사 쉬어야 할 것 같아. 우리 시연이 내가 돌볼 거야.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장모님 해외여행 가신다며? 갑자기 해외여행은 왜 가시는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 해외 가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어머니가 알려주셨지. 아니, 돈이 아주 남아도시나 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시는 걸 보면. 남편은 저에게 따지듯이 묻더군요.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엄마 출국 소식을 알게 된 건지 궁금했죠. 장모님이 왜 외국을 나가? 분명 해외에 나갈 계획 없다고 했잖아. 혹시 당신 퇴직금 가지고 외국으로 가신 거야?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퇴직을 한다고 했구나. 그런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엄마 혼자 시연이 돌보게 할 거야? 이제 내가 돌봐야지. 당신은 계속 돈 벌고 우리 딸은 장모님이 봐주셔야지. 그 대가로 용돈 받으시는 거잖아. 시연이는 우리 자식이야. 그럼 우리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퇴사는 아이 때문에 하는 거야. 당장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퇴직금 장모님한테 드린 거 맞지? 그래서 장모님이 해외여행 가시는 거지? 남편은 당연하게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신물이 났죠. 엄마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뻔뻔하게 아이를 떠넘기는 게 어이없더군요. 남편의 이런 모습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분명 저는 남편에게 힘들다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너무 오래 돌봐서 힘들어 하신다고 말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용돈 드리지 않냐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죠. 아이는 나랑 엄마만 키우냐?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몰라. 당신은 꼴랑 50만 원 보태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당신이 하루 종일 시연이 돌봐봤어? 나도 주말에 가끔씩 애 보잖아. 누가 보면 장모님이 일주일 내내 시연이 봐준 줄 알겠다. 됐다. 내가 당신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아무튼 나 퇴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에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저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은 제 말에도 여전히 퇴직금만 생각하고 있더군요. 알았으니까 장모님 입국하자마자 퇴직금 받아와. 내가 직접 받아낼까? 네가 받아올래?
그렇게 퇴직금을 받고 싶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당신 일 그만둔다며. 그럼 당신 퇴직금은 당연히 내 거지. 잔말 말고 장모님한테 퇴직금 꼭 받아와라. 안 그럼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전 간단하게 짐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엄마가 없는 친정집은 고요했지만 남편이 없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조용한 곳에 머물다 보니 생각보다 남편이랑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더군요. 더 이상 남편에게 상처받을 것도 없었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보니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게 됐죠. 처음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어색했지만 금세 출근을 하지 않는 삶이 익숙해지더군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이런 날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돈 진짜 해외여행 가셨니?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어머님, 저희 엄마 해외 나가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사돈이랑 연락 주고받다가 알게 됐지.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기어코 여행을 갔구나. 눈치가 없는 건가? 저희 엄마가 여행 가는데 어머님 허락받고 가야 하는 건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 얘 좀 봐. 사돈이 시연이를 돌보는 사람인데 무책임하게 해외여행 갔잖아.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시연이 제가 볼 테니까 어머님은 원래 그러셨던 대로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신경을 끄라고? 너 왜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니? 어머님이 먼저 못되게 하셨잖아요. 저도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 받을 돈은 다 받고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안 보겠다는 게 말이 돼? 받을 돈을 다 받았다뇨? 굉장히 적은 돈 아닌가요? 적은 돈이라니? 그 정도면 많은 거지. 150만 원 허락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 아이 한번 봐주신 적 있어요? 엄마는 지금껏 아이를 혼자 돌보셨어요. 아이는 저 혼자 낳았어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분노가 치미는 기분이 들더군요. 언제는 푼돈 받으면서 아이 본다고 그렇게 엄마 욕을 하시더니 제 앞에선 그 정도면 많은 돈이라며 큰 소리치는 게 어이없었죠. 너 사돈 여행 보내드린다고 퇴직금 다 드린 건 아니지? 저희 엄마 해외여행 갈 대력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따로 돈을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하신다고요. 자존심 세우긴. 사돈이 무슨 능력이 있어. 거짓말을 할 거면 정성스럽게 해라. 어머님, 말 조심해 주세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면 저도 그냥 못 넘어가요. 무례하다고? 무례한 건 너지. 어머님, 저는 바빠서 그만 전화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본 모습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군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마음에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요 며칠 남편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안정을 찾았던 마음이 금세 요동쳤어요. 화가 미친 듯이 끌어올랐죠.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남편은 밥 먹듯이 퇴직금에 대해 묻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물음에 제가 왜 답변을 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퇴직금은 제 돈이고 남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부부라면 공유할 수 있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간 남편의 행동들을 떠올리면 남편에게 퇴직금을 오픈할 생각이 없었어요. 장모님 왜 해외로 출국했냐니까? 해외여행 간 거 맞지? 그거 당신 돈으로 간 게 분명해. 엄마가 그러는데 장모님 그만한 돈 절대 없다고 그러더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대체 우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설령 내가 엄마 해외여행을 지원했다고 한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당신 퇴직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퇴직금은 내 돈이지. 어째서 당신 돈이야? 당신 자꾸 이러면 내가 장모님께 직접 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어. 우리 엄마한테 지금 돈을 갈취하겠다는 소리야?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 줄 알아? 그게 어떻게 갈취야? 나는 내 돈을 받아내는 것뿐이야. 당신이 빼돌린 그 돈 내가 받을 자격 있다고. 너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우리 시연이 돌봐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당신이 돈 모아서 우리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도 모자랄 판에 돈을 내놓으라고? 아이는 당연히 장모님이 돌봐주시는 게 맞지. 우리 어머니는 일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장모님은 뭐해? 어차피 놀고 계신 거 아니야? 오히려 돈 받고 아이 돌봐주시니까 좋은 거지. 돈 벌 것도 없었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었죠. 남편이 분노에 차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분노와 그리고 슬픔이 마구 뒤섞였죠. 이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혼을 했던 게 우습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날 이혼을 결정했어요. 도저히 이 사람과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이런 제 마음에 불을 지핀 건 남편의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표독해지고 태연해지더군요. 남편은 기어코 엄마가 귀국하는 날 저를 쫓아왔어요. 저는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왜 공항을 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가 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장모님 똑똑히 지켜보라고 하더라. 퇴직금 그거 다 받아내야 한다고.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두고 봐. 내가 당신 퇴직금 전부 받아낼 테니까. 나 모르게 빼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 일도 쉬면서 어딜 돈까지 빼돌리려고? 아이 보는 건 쉬운 줄 알아? 그럼 당신이 아이를 봐.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괜히 찔리니까 큰 소리 치나 본데 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논하는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죠. 당장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엄마만 생각하며 공항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공항에 도착해 엄마를 기다리는데 남편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따지듯 묻더군요. 장모님, 이 사람 퇴직금 가져가셨죠? 150만 원 받고 아이 잘 봐주시더니 갑자기 그 돈이 너무 적게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 사람 퇴직금 가지고 가신 거예요? 청서방,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퇴직금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거야?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다 듣고 왔어요. 빨리 이 사람 퇴직금 돌려주세요. 난 딸 퇴직금을 들고 간 적이 없어. 자네랑 딸아이 키우느라 힘든 거 다 아는데 내가 그걸 홀랑 가지고 갔겠어? 엄마, 미안해. 이 사람이 괜히 오해해서 그래. 밥 안 먹었지? 우리 밥부터 먹으러 가자. 나 장모님이랑 대화 중이잖아. 당신은 좀 빠져있어.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설명했잖아.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모님, 이 사람 퇴직금 안 가져가셨으면 해외여행은 어떻게 가셨어요? 돈도 못 버는 분이 왜 해외여행 가셨냐고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해외 나간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셨다면서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사부인이 안부 전화를 하셔서 잠깐 해외에 나갔다 온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오셨다는 소리잖아요. 빨리 이 사람 퇴직금 주세요. 사업 준비차 외국에 다녀온 것뿐이야. 나는 그 사업 때문에 요 며칠 바빴던 거고.
엄마는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서류는 외삼촌이 외국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한국에 분점을 낸다는 계획이 담긴 서류였죠. 남편은 그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도 안 된다는 엄마와 저를 바라보더군요. 엄마는 끝까지 차분하게 남편을 설득했어요. 자, 이제 믿겠어? 나는 해외에 놀려고 간 게 아니라 사업 때문에 간 거야. 장모님, 외국으로 나가실 준비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퇴직금 전부 가지고 가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엄마가 계속 아니라고 말하잖아. 이미 서류도 보여줬고. 이제 그만해. 퇴직금은 이 사람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퇴직했으니까 그 돈은 제 돈이라고요. 남편은 생떼를 부리듯 엄마에게 말했죠. 정말 수치스럽더라고요. 남편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죠. 엄마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다니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럼에도 엄마는 나긋나긋 남편을 달래며 말씀하셨죠.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꼭 하겠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죠. 집에서 나와 공항으로 오면서도 설마 남편이 이렇게까지 엄마에게 따져 물을지 몰랐어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더 이상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침울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 난리를 겪고도 괜찮다며 말을 아끼셨어요. 저는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미련 같은 건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거니? 이미 회사도 그만둔 애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런 걱정 안 해요. 저 능력 있거든요. 오히려 능력 없는 건 남편이에요. 뭐? 감히 내 앞에서 아들을 무시해?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니? 어머님, 저랑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왜 사과를 하니?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 잘못 키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혼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아들 평생 끼고 사세요. 이혼하고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라 너. 이런 시어머니 만나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먹은 시어머니 만나기도 참 힘들죠. 뭐야? 막대먹은? 야, 너 이게 막대먹은 거야. 네가 하는 이 행동들이 막대먹은 거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성할 기미가 없더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 탓을 했죠. 남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혼을 못할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결코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 뻔뻔한 인간들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다 해보자 마음먹었죠. 저는 결국 생각만 해오던 일을 실행에 옮기자 마음먹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공방 시간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공방은 작품 판매보다 도자기 체험과 도자기 수업에서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저는 이 공방의 특성을 이용하고자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공방 수업을 오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대를 찾아가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드디어 그 시간대를 찾았고 공방에 방문했죠. 갑작스럽게 공방으로 들어온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놀란 눈치더군요. 어머, 우리 며느리,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이따 나랑 밥 먹으려고? 아니요,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랑 어머님이 웃으면서 밥 먹을 사이는 아니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우리 수업 좀 잠깐 쉬어야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시어머니는 아주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로 회원들에게 말하더군요. 각자 도자기를 빚고 있던 회원들은 앞치마를 벗으려 했어요. 저는 서둘러 회원들을 막아세웠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으로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저는 당당했어요. 시어머니 공방은 동네 장사라 이미지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잘 쌓아 올린 이미지를 한 번에 박살낼 기회였죠.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재미있는 걸 들고 왔어요. 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수강생들 좀 쉬어야 해. 오늘 계속 그릇을 만들었거든? 잠깐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후 수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미있는 거라니? 나한테 말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며느리분이시구나. 선생님, 저희는 괜찮아요. 며느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재밌는 게 뭐예요? 궁금한데. 저의 비장한 표정에 시어머니는 불안함을 느낀 건지 저에게 눈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어머님 보세요. 수강생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거 혼자 듣기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어머니 지금 화내신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하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어머님 말 듣고 운 적도 많다니까요. 그때부터 회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회원들은 저마다 의문을 띄운 얼굴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시어머니였죠. 이래서 수준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라니까. 아니, 세상에 150만 원 받고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는 게 말이 돼? 그 나이에 애나 보면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뭐. 나는 이 나이에도 돈 잘 벌고 사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녹음 파일을 듣다 놀란 듯 고개를 쳐들고 제 팔을 잡아당겼죠. 어머님,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뒤에 저희 엄마 멍청하고 무식한 옆편 내라고 막 화내셨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절정인데, 안 그래요? 너 이거 언제 녹음했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 무식한 게? 어머, 어머님 성질 바로 나오시네. 그렇게 화나셨어요? 이거 듣는 제 기분은 어땠는 줄 아세요? 회원들은 경직된 채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회원들 얼굴엔 당혹스러움과 실망감이 공존했죠. 저는 태연하게 시어머니 손길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딸, 저희 엄마가 다 키우셨어요. 그런 엄마 무시하고 깔보면서 우월감 느끼셨어요? 너 지금 작정하고 나 매기려는 거지?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없으셔야 할 거려? 어머님이 할 말이 있어요? 이 녹음 파일 다 듣고도?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잘못은 어머님이 하시고 이제 협박까지 하시네요? 이게 어머님 본 모습이죠? 밖에서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드라마틱했어요. 웃음이 절로 날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격하게 화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회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회원들이 보고 있든 말든 흥분해서 제게 막 삿대질을 하더군요. 보다 못한 회원 중 한 분이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그만하시죠. 이건 제가 봐도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뭐? 네가 뭘 알아? 얘가 얼마나 멍청하고 답답한 앤 줄 알아? 그건 모르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며느리분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네요. 다른 회원들도 말은 안 했지만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죠. 회원 한 분이 시어머니를 몰아붙이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이 복수와 완전히 성공했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이거 다 조작이에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어쩌죠, 어머님?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어머님 말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게 고상하고 우아한 분이 저랑 저희 엄마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네가 먼저 잘못을 했잖아. 너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까불었어, 안 까불었어? 응? 어머님 덕분에 이혼합니다.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어머니가 뒤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무시하고 바로 공방을 나왔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했죠. 속이 너무 시원해 머리가 다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살 걸. 그동안 왜 그렇게 무딘 채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공방을 박살내고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지었죠.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하고 매달 양육비를 받게 됐어요. 그 후 저는 엄마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바로 외삼촌의 한국 분점 식당을 관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죠. 오늘 오전에도 손님들 많았어? 어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네 삼촌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 오전에도 사람 많았어. 나도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네. 아무튼 타지에서 식당을 성공시킨 삼촌이나 그 식당을 여기에 차리겠다고 결정한 엄마나 둘 다 대단해. 내가 뭐 한 게 있어. 다 네 삼촌이 한 거지. 그럼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해볼까? 너 시연이 깨우지 마라. 방금까지 신나게 놀다 잠들었어. 아이, 엄마. 당연히 시연이 안 깨우지. 나도 좀 쉬어야겠다. 엄마는 일하는 게 재미있어? 항상 출근하는 거 좋아하더라? 그럼 재미있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재미있어. 엄마는 이전에도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이라 이 사업이 성공하는 데에는 엄마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저와 엄마는 오전, 오후를 나눠서 가게에 출근하고 있죠. 엄마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활기를 찾았어요. 아이를 보는 게 힘들지 않다고 했지만 그 내면엔 자신의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식당을 운영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는 출근할 때마다 즐거워하셨죠. 저도 생각보다 일이 잘 맞아서 어렵지 않았지만 엄마만큼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애틋하면서도 신기했죠. 엄마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일을 하는 게 마냥 재미있지? 그러게 신기하네. 엄마는 재미있어. 그렇다고 우리 시연이랑 노는 게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엄마도 참. 이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지. 그것도 다 한때야. 점점 자라면 할머니보다 무조건 엄마가 좋다고 할걸?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연이는 할머니밖에 몰라. 맨날 할머니, 할머니. 이게 은근 속상하다니까. 그래? 웃으면 안 되는데 기분이 좋네. 우리 시연이 아주 예뻐 죽겠어. 할머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시연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 엄마, 또 괜히 무리하고 그러지 마. 내일 직원들한테 다 물어볼 거야. 엄마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를 보고 따라 웃어버렸죠. 요즘 저희 모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니 저절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더군요. 미래를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안정감을 찾았죠. 아마 엄마와 삼촌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딸아이와 함께 위태롭게 살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전 남편의 연락을 받았어요. 이혼하고 연락한 적이 아예 없어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상처는 아주 빠르게 회복되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전 남편의 전화를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죠.
전 남편은 저에게 그제야 미안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의 공방은 회원이 급감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동네에 시어머니의 소문이 쫙 퍼진 거죠. 동네 장사였으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공방 문을 닫으면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해요. 맨날 전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건 기본이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돌려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으니 그냥 우습더라고요.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시는 거야? 이상해 진짜. 요즘엔 어머니랑 얼굴도 안 보고 산다니까? 다 떠들었어? 그게 그렇게 억울해? 어머님은 나한테 매일 그러셨어. 아,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해. 됐어. 이렇게 전화 받으니까 당신이랑 왜 헤어졌는지 명확하게 알겠다. 당신은 어머님이랑 똑같아. 이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만 끊어. 전 남편이 시어머니를 욕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정말 우습더라고요. 다시 한번 남편이랑 이혼하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었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전 남편을 떠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삶에 아주 만족하거든요. 엄마와 딸 시연이 저 이렇게 세 식구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죠. 저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엄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우리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엄마에게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며 나아가려고요. 그럼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